100년이 채 안 되는 시간에 이렇게 급진적인 발전을 이루어냈다는 것에 애국심이 뿜뿜! 차차홈즈! 안녕하세요. 차차홈즈 차승민입니다. 오늘 전 여의도에 나와 있습니다. 꽃피는 봄이 오니까 정말 걷고 싶다는 생각이 강해지는데요. 그 생각에 딱 맞는 곳이 바로 여기 여의도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좀 여의도를 걸으면서 여러분과 이런저런 여의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푸르른 녹음이 펼쳐져 있고 시민들에게 쉼터를 제공하는 이곳, 바로 여의도 공원입니다. 여러분, 여의도 공원의 이름이 3번이나 바뀌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1970년 여기는 5.16 광장이라는 이름으로 시민들에게 첫 선을 보이게 됩니다. 당시는 지금과는 다르게 여의도 공원이 군 비행장으로 쓰였기 때문에 회색빛 가득한 아스팔트 활주로 모습이었는데요. 당시 5.16 광장은 222일 만에 공사가 완료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름이 5.16 광장에서 여의도 광장으로 바로 바뀌게 되고요. 1999년 공원화가 진행되면서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변신했습니다. 이때 이름도 여의도 공원으로 변경됐어요. 좀 걸으면서 이야기를 더 나눠보겠습니다. 여의도 공원은 약 7만 평의 크기를 자랑하는데요. 시민들에게 근린공원으로서 기능을 톡톡히 하던 공원이 큰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바로 서울시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세계 도심 문화공원인데요. 여기 여의도 공원에 제2세종문화회관이 건설된다고 해요. 만약에 이게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이 푸르른 녹음에 더불어 문화와 예술까지 공존하게 되니 정말 멋진 시민들을 위한 또 공간이 탄생할 것 같습니다. 여기 벚꽃이 어제까지만 해도 만개했을 텐데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근데 진짜 많은 여의도 시민분들이 나오셔서 이 봄을 만끽을 하고 계십니다. 여의도 공원은 여러분, 이 공원을 중점으로 여의도가 동과 서로 나뉩니다. 서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국회가 위치한 곳이고요. 동여의도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63스퀘어, 더현대서울, IFC몰, 그리고 재건축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주택단지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저는 조금 더 걸어서 이제 동쪽 동여의도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동여의도에 위치해 있는 시범아파트 단지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시범아파트는 정말 여의도 근현대사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범아파트는 1970년에 만들어졌는데요. 그때 조감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70년에 만들어진 이 조감도를 여러분 유심히 살펴보셔야 해요. 지금 재건축 때문에 또 현대적인 이제 조감도를 제가 조금 이따 또 띄워드릴 건데, 와, 두 개가 진짜 비교해서 보는데 감회가 너무 새롭더라고요. 시대가 이렇게 다른가 싶습니다. 여기 시범아파트는 시민들에게 모범이 되자라는 취지로 시범아파트라는 명칭이 붙었다고 합니다. 1971년에 시범아파트는 완공이 됐는데요. 당시 최고층 13층 24개의 동 그리고 1584세대를 수용할 수 있는 엄청난 규모였다고 합니다. 오픈 당시에 모델하우스도 따로 있을 정도로 정말 대단했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 좀 재밌는 거 있어요. 여의도 최초 개발 계획에서 사실 여기 동여의도는 여러분 뭐였더라? 시청이랑 법조타운이 들어설 예정이었습니다. 근데 여러 정치적인 이슈랑 사건들이 터지면서 민간 택지로 분양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지금처럼 이렇게 동여의도에는 아파트들이 들어서게 됐습니다. 여기 여의도 아파트는 소형 평형대가 없고 중대형 평형대로 거의 구성이 됐다고 해요. 그 말인즉슨 애초에 여기 여의도 아파트 계획을 세울 때 수요층이 중상층 혹은 상류층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더 재밌는 건 여러분, 실제로 70년대 대형 아파트 설계도를 보면 조그맣게 식모방이라는 게 있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저는 이게 진짜 너무 궁금해가지고 좀 찾아봤거든요. 근데 여기 실제로 시범아파트 47평형 평면도를 보니까 여러분, 주방,
옆에 조그만한 방 하나가 있더라고요. 아, 이게 70년대에 말했던 그 식모방이 되겠구나 싶었습니다. 현재는 가정부 휴게실이라는 이름으로 명칭이 바뀌었고, 지금도 중대형 평형대 아파트에서는 좀 왕왕 볼 수 있는 설계죠. 여기 시범 아파트에 대해서 좀 할 얘기가 많은데요. 이 시범 아파트는 한국 최초로 지하에 공동구를 건설한 곳이기도 합니다. 엄청나게 파격적이죠. 70년대 당시에 공동구 설치함으로써 냉난방 시설, 전기 시설, 온수 시설, 전화 시설 전부 이용 가능하게 했고, 또 여기에 최초로 엘리베이터까지 설치가 됐었다고 합니다. 야, 당시 얼마나 파격적이었을까요? 진짜 지금으로 따지면 초초초 하이엔드 아파트였을 것 같아요. 진짜 너무 대단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여기 시범 아파트도 많이 낙후가 됐고, 또 최근에는 재건축 얘기를 하면 여기 시범 아파트가 꼭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재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정비 계획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천천히 제가 공원에서 영상을 찍어 온 게 있거든요. 그거를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비 사업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 여의도 광장에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에 근거 정비 사업이 총 3가지 존재합니다. 주택 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 그리고 재건축 사업이 있습니다. 정비 사업 중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에 근거하여 전체 개요를 살펴보면 총 9가지의 단계로 진행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10년마다 수립해야 하고, 또 이에 맞는 세부 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구역을 지정해야 하고, 시행계획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여기서 어떤 개발 사업이냐에 따라 시행 그리고 시공자 선정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조합추진위원회가 설립되고, 그 뒤에 조합이 설립되게 되죠. 그 다음에 분양 신청 후에 관리 처분 계획 인가까지 되면 드디어 첫 삽을 뜰 수 있게 됩니다. 그 뒤의 절차는 소유권 이전과 청산 절차만 남아있게 됩니다. 와, 얘기만 들었는데 너무 복잡하죠.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호흡이 굉장히 길다는 거거든요. 이뿐만 아니라 또 지정권자가 누구였느냐에 따라서 이 속도가 늘거나 줄거나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법의 세부적인 내용 때문에 기존 계획이 틀어지기도 하고 협의가 무산되기도 하죠. 되게 복잡했는데, 이번에 서울시에서 정말 혁신적인 신속통합기획이라는 제도를 만들었더라고요. 신속통합기획은 서울시가 초기 단계인 정비계획 단계부터 참여하여 속도를 끌어올린다는 취지입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초기 단계인 정비계획 수립에서 사업시행 인가까지 전부 서울시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때문에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한다는 건데요. 이로 인해서 사업의 기간이 5년이나 소요됐던 게 2년으로 단축됐다고 합니다. 멋진 신속통합기획으로 지정된 곳은 바로 시범과 한양아파트입니다. 이외에도 지정된 곳들이 있는데요. 제가 오늘 방문할 수 있는 곳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신속통합기획으로 지정되면서 여기 시범아파트는 최고층 65층 그리고 총 2,500개의 세대를 수용할 수 있는 멋진 곳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근처에 63빌딩이 있는데 이 63빌딩과 어우러지는 스카이라인이 조감도로 봤을 때 정말 너무 멋지더라고요. 그리고 다용도 복합 개발을 토대로 기존 제3종 일반 주거였던 이 일대가 준주거 지역으로 상승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공공기여분을 통해 또 앞쪽에 문화공원까지 조성을 한다는데, 오세훈 시장의 말을 빌리자면 여기는 이제 선셋, 정말 아름다운 한강의 그레이트 선셋을 볼 수 있는 곳으로 거듭난다고 합니다. 근현대의 상징이었던 여기 여의도 시범아파트가 앞으로 또 다음 세대들에게 재건축을 통해 어떤 울림을 줄지 정말 기대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한양아파트로 넘어가 볼게요. 한양아파트 단지에 들어와 있습니다. 한양아파트도 아까 여러분께 말씀드린 대로 신속통합기획으로 지정된 곳인데요. 현재 여기 한양아파트는 8개 동 그리고 588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중대형 평형대가 거의 있기 때문에 좀 이번에 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박차를 기할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여기 한양아파트는 비욘드 조닝이라는 첫 서울시의 시범 사례로 조성된다고 합니다. 비욘드 조닝은 여러분 왜 우리 기존의 토지 용도를 보면 뭐 주거용, 상업용, 녹지용, 공업용 이렇게 딱 규정이 되어 있었잖아요. 이런 용도 지역제를 전면 탈피하여 용도의 자율성을 주자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기 지금 토지 용도가 여러분 제3종 일반 주거 지역에서 무려 일반 상업 지역으로 종상향이 됐습니다. 대박이죠. 그래서 그런지 또 여기에 계획되어 있는 계획을 살펴보면 오피스텔, 비주거시설, 그리고 외국인 전용 주거 등 좀 여러 가지의 진짜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여의도의 금융 중심지를 좀 지원하겠다는 취지가 강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비욘드 조닝 제도 덕분에 용적률이 많이 상향이 됐으니 당연히 일반 분양 비율도 높아지겠죠. 그래서 그럴까요? 사실 요즘 부동산 경기가 여러분 엉망진창 똥망이라서 재건축 사업도 엉망진창 똥망인데 여기 한양아파트는 달랐습니다. 여러분도 익히 잘 아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뉴스에서도 엄청나게 아주 그냥 왕 엄청 많이 보도를 했었죠. 바로 한양아파트 수주전이었습니다. 현대건설과 포스코건설이 붙었는데요. 결과는 아시는 대로 현대건설이 최종 시공자가 됐습니다. 사실 이 재건축 사업은 용적률도 낮고 대지 지분도 낮아서 사업성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업들이 좀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뭐 이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와 진짜 어떻게 이렇게 여기는 수주전에 대해서 난리가 날 정도로 이슈가 될 수 있었을까. 참 사업성이 정말 대단한 곳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심지어 조합원들에게 환급까지 된다고 해요. 아니 자기 부담금이 높아져서 지금 다른 지역은 재개발, 재건축 이런 거 되게 두려워하는데 환급이라니. 앞으로 여기 시세 차익이 얼마나 날까? 진짜 장난 아닐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여의도 제1호 재건축이라는 상징성도 사실 빼놓을 수 없었겠죠. 한양아파트는 최고층 56층 총 956세대로 지어질 예정입니다. 여러분 여기 여의도는 제가 오늘 다녀와 본 시범아파트와 한양아파트 외에도 총 9개의 구역으로 특별계획구역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총 9개의 구역이 전부 다 재건축을 마치고 나면 정말 여기 여의도 일대는 엄청나질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이제 여의도의 정말 마지막 상징이죠. 한강을 한번 가서 마지막 멘트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강공원 정말 많이 와보셨죠? 연인들의 성지, 청춘들의 성지 아니겠습니까? 여기 오랜만에 풍경 보니까 지나간 슬픈 연인들이 막 떠오르고 그러시죠? 근데 여러분 저 되게 웃긴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저 여기 남자랑 단둘이 와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심지어 여러분 남자랑 단둘이서 벚꽃 축제를 보러 온 적도 단 한 번도 없어요. 진짜 너무 삭막하게 산 것 같아요. 뭐고 살았나 싶어요. 지금 하필 또 이제 딱 벚꽃 축제가 원래 어제구나. 어제 딱 4월 2일 날 끝나는 거였는데 이게 벚꽃이 늦게 피는 바람에 일주일 연기가 됐대요. 그래서 지금 이런 진짜 너무 시민들이 한데 다 어우러져서 즐기는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 좋네요. 야, 앞쪽에 한강이 있거든요. 한강 보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한강은 예나 지금이나 참 여러 가지 의미로 상징적인 곳이죠. 여러분 여기 서울은 1960년대에서 70년대에 이제 전쟁 직후기 때문에 정말 도시를 잘 가꾸어 나가는데 여념이 없었다고 합니다. 기반시설 확충이 너무너무 필요했었대요. 전쟁 직후였으니 정말 얼마나 정신이 없었을까요? 그리고 서울로 인구가 갑자기 급격하게 유입이 되면서 주택 문제, 교통 문제, 그리고 환경 문제까지 대두가 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60년대에 한강 종합계획 개발? 이름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라는 게 생겨났고 그 계획 개발에 맞춰서 여기
여의도가 탄생되게 됐습니다. 제가 1962년대에 찍은 서울 사진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한강 주변에서 빨래를 하고 있는 아낙네들의 모습입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여러분? 사진에서 자세히 보일지 모르겠으나 여러분, 그 빨래하고 있는 건너편 하얀 모래 백사장이 바로 여기 여의도입니다. 강변도로 개설 전까지 이렇게 한강에서 빨래를 하는 풍경은 정말 흔하게 볼 수 있는 풍경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번에 여의도 공부를 하면서 와, 진짜 100년이 채 안 되는 시간에 이렇게 급진적인 발전을 이루어냈다는 것에 너무 가슴이 웅장해지기도 하면서 애국심이 뿜뿜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너무 웃기지 않나요? 여의도 공부했는데 애국심이 올라왔어요. 참나 진짜 기가 막혀가지고. 지난 폭풍 같은 시기와도 같았던 대한민국의 시간을 지낸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엄마, 아빠, 대한민국 국민 모든 어른들에게 정말 다시 한번 큰 존경심과 존중을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아가 저도 앞으로 이 태평한 시대에 태어난 것을 감사히 여기면서 좋은 어른으로, 그리고 좋은 사람으로 성장하여 후세들에게 좋은 대한민국을 물려줘야겠다라는 생각도 조금 들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은 급진적인 발전을 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부작용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은 고민과 논의와 해결점이 나와서 예쁜 대한민국을 정말 물려주고 싶습니다. 예전 영상에도 언급드렸었지만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을 보면 3개의 법정 계획 세워진 걸 볼 수 있는데요. 그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여의도입니다. 기본계획은 도시계획의 청사진을 그린 계획으로서 앞으로 향후 나아갈 도시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이 기본계획을 근거로 세부적인 계획들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공부하신다면 꼭 한번 살펴보고 가셔야 하는 게 바로 기본계획입니다. 서울도시 기본계획의 목표는 총 7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렸던 여기 여의도가 서울시가 제시한 7가지 목표에 어느 정도 부합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의도는 현재도 미래에도 가치가 상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서울의 발전 방향은 크게 수변과 녹지 그리고 한강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전 다른 것보다 자연과 함께하는 게 크게 대두가 됐다는 점이 참 너무 좋았습니다. 녹지 비율이 3.7%에서 15%로 올라갔는데요. 저 어릴 때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저는 이제 서울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자연과 함께한다? 자연? 이런 생각을 해보면 가족들과 어디 멀리 나가거나 아니면 끼키야 진짜 한강, 남산, 아차산 정도가 다였습니다. 자연보다 도시를 더 많이 보고 자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컸어요. 잘못됐죠. 그래서 엄마 미안해. 그래서 이 지금 그래도 도시계획에 자연과 함께하는 삶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것에 저는 정말 아주 훌륭한 인재들이 많이 자라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했습니다. 여의도를 공부하면서 저는 지금 시행되고 있는 이 여의도의 도시정비가 향후 50년 뒤 우리 세대들에게 어떻게 전달이 될지 정말 많이 궁금해졌습니다. 이 궁금증은 비단 여의도에만 속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전 국토에도 똑같이 생길 것 같습니다. 사실 다음 영상은 브라이튼을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여러분. 제가 옷도 갑자기 바뀌었잖아요. 저 뒤에 있는 브라이튼을 찍고 와가지고 갑자기 옷이 바뀐 거거든요. 또 옷을 갈아입으려니까 너무 귀찮아갖고 그냥 와버렸어요. 저 브라이튼 때문에 여의도 공부를 하게 됐는데 여의도 공부를 하다가 이런 영상까지 찍게 됐습니다. 다음 브라이튼 소개 영상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저는 또 다른 지역 그리고 다른 집 멋진 곳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 오랜만에 한강 라면 먹을 거예요.